대학 꼭 가야 하는 건 아니지만 가야 한다면 저 이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시 컨설턴트 이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2021학년도 대입 전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2021학년도면 지금 현재 19년도니까 고2 학생들이겠죠. 그러니까 올해 고3은 2020학년도, 그리고 올해 고2는 2021학년도. 그래서 제발 이건 꼭 보고 고3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저 이쌤이 영상을 좀 뽑아봤습니다. 먼저 우리 대학교 어떻게 갈까요? 라고 했을 때 흔히 수시와 정시 이렇게 나뉘겠죠. 수시는 기본적으로 교과 전형, 그리고 종합 전형, 논술, 적성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논외로 하고, 보통 학생들이 많이 가는 전형,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적성으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볼 거고, 정시, 수능 같은 경우는 정말 수능 시험 봐서 가군, 나군, 다군 넣어서 대학에 선발이 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좀 뺐어요. 고2 학생들이 조금 모를 만한 그런 수시에 대해서, 물론 입시에 관심이 많은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시, 교과, 종합 어떤 건지 다 알겠지만, 오늘은 좀 더 빠르게 간략하게, 그리고 모든 학교를 다 볼 수는 없고 정말 간략하게 전형들에 대해서 이야기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흔히 그냥 내신 점수를 가지고 최저가 있냐, 최저가 없냐 정도로 판단을 나눠서 이제 뽑게 돼요. 거기에 이제 면접이 있는 데도 있는데 아주 극소수니까 보통은 교과 전형하면 최저가 있고 없고 했을 때 학생부에서 내신 성적을 줄 세우기 해서 뽑는다. 자, 그리고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류라고 해가지고 이제 생기부와 자소서가 있고 거기에 이제 면접으로 학생들을 뽑게 되겠죠. 그랬을 때 종합적으로 뽑는다라고 해서 종합 전형이에요.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정말 그 진로랑 학과에 맞춰서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면접 통해서 뽑는 거. 물론 면접 없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의 자체 시험이란 게 있어요. 논술 시험이 자체 시험이 되겠죠. 그 자체 시험을 봐서 물론 최저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구분을 지어주고 이제 학생들이 선발이 되게 됩니다. 적성고사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고2, 2021학년도에 고3인 학생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수능이 한 70%의 난이도로 형성되어 있고 보통 국어, 영어, 수학으로 또는 국어, 수학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전형들을 좀 자세하게 이제 알아볼 텐데, 아마 이거 그림 사진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교과 전형에서 이제 최저가 있는 전형 학교들을 몇 가지 뽑아왔는데, 여기 있는 학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 학교만 가져왔는데, 가톨릭 대학교는 이제 전형 이름이 교과 전형인데 이제 교과 우수자 전형이라고 해서 학생부 교과가 100%가 전형이 들어가요. 그랬을 때 인문이랑 자연이 인문계열 학과랑 자연계열 학과가 나뉘게 되는데, 제가 자연계열로만 예를 들면 국어, 수학, 아형, 나형 중에 하나, 과학 선택 과목에서 하나, 총 3과목 중에 2개 영역의 등급의 합이 6 이내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내로 들어온 학생들 중에 내신 점수 이제 쭉 줄 세우기 해서 커트라인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보통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내가 6월 모의고사 성적이라든지 9월 모의고사 성적이 이 학교, 이 학과에 최저를 맞출 수 있냐, 없냐, 이거를 판단을 꼭 해주셔야 되니까, 특히 제가 갑자기 헛웃음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교과 전형에서 이제 최저 있는 이제 학교들 중에 자기가 수시 상향 올리겠다고 한 번도 맞아보지 못한, 예를 들면 3월에 내가 국어 1등급, 4월에 수학 2등급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을 맞춰서 합이 3을 맞출 수 있다고 해가지고 교과에 최저 있는 전형을 최저를 상향으로 해서 이렇게 수시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내가 받아봤던 점수로 이제 그 조합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주는 거지, 최저를 자기의 상향으로 올려버리게 되면 수능 날은 점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은 다이나믹하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주의하셔서, 보통은 최저 있는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중하로 나뉘었을 때 중이라든지 하에 보통 잡게 되죠. 그리고 상은 논술이라든지 아니면 종합 전형에서 상향으로 올리시는데, 하여튼 제가 이거 말한 거는 지금 들었다가 나중에 수시 쓸 때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 최저가 없는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명지대 교과 전형으로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여기도 똑같이 학생부 교과 100%로 뽑게 되네요. 그랬을 때 최저가 없이 그냥 쭉
뽑힌다라는 점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명지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면접 전형이라고 해서 교과 전형과 다르게 좀 교과 면접이라는 이제 교과 전형인데 거기에서 면접이 있는 전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의해서 생각해 주셔야 되고, 내가 수능 최저 맞추기가 조금 어렵다, 근데 내가 내신이 좀 좋다라고 하면 교과 전형에 최저 없는 학교를 지원하면 좋겠죠. 물론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교과 전형 중에 이제 면접이 있거나 비교과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비교과 같은 경우는 보통 출결과 봉사로 들어간다라는 점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 전형에서 말하는 비교과와는 조금 다른, 그냥 출결이랑 봉사를 점수화시켜서 뭐 몇 퍼센테이지 들어간다라는 학교들이 있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합 전형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서류에 생기부와 자소서를 저희가 보통 서류라고 해요. 이 서류와 면접이 같이 이제 평가가 돼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보통 서류와 면접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종합 전형은 서류와 면접이 있는 전형이겠죠. 자, 그랬을 때 또 학교 하나만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동국대의 두드림이래요. 여기는 학생부 종합전형 이름이 두드림인 거예요. 두드림. 뭐 문을 아무튼 두드림. 꿈을 이루라는 거겠죠. 자, 두드림인데 서류 100%로 먼저 서류를 1단계로 해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뽑습니다. 3배수를 뽑고 나서 이제 2단계에 이 친구들 3배수에 있는 친구들을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이 면접 점수 30%와 1단계 점수 70%를 이제 수능 점수가 미적용이 되네요. 그래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제가 전에 찍었던 영상 속에서도 뭐 종합전형과 관련된 뭐 면접 또는 뭐 교과전형에 관련된 면접 나눴었는데, 종합전형에 있는 면접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학생의 생활기록부라든지 자기소개서의 진위 여부 정도로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학교들 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들이 이제 더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보통은 크게 이렇게 잡힌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제 면접이 안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어요. 보통 이제 서류에 생기부와 자소서만 들어가는데, 이제 보통은 좀 상향 학교들 중에 이런 학교들이 많죠. 자,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중앙대가 뭐 대표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중앙대 같은 경우는 다빈치형 인재와 탐구형 인재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종합 전형으로 나뉘게 돼요. 뭐 지원을 따로따로 할 수가 있는데 둘 다 중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서류 평가가 100%고 수능도 미적용이고, 학생이 여기서 말하는 서류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면접 보지 않고 뽑겠다. 왜냐? 면접 때 어차피 너희 다 똑같은 말 하고 똑같이 뽑아달라 하고 다 준비 열심히 해와서 우리는 생기부와 자소서만 보고도 학생 선발할 수 있다 라는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학교 모집 요강을 좀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학교가 어떤 식으로 종합전형을 뽑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인데 리얼 생기부만 뽑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얼 생기부로만 뽑는 거죠. 생기부로만 뽑고 자소서도 안 들어가고 면접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1 때부터 고3 1학기 때까지 학교에서 생활한 내용들만 가지고 이제 승부를 보는 거죠. 그랬을 때 대표적인 학교가 이제 한양대와 한양대 에리카가 있는데,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생활기록부로만 100% 평가한다. 수능 미적용을 하고 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 50%와 뭐 잠재력과 인성 50%에서 뽑겠다. 자, 그랬을 때 수상 경력, 창체 활동, 세부 능력, 특기사항, 행동 특성, 종합 의견 다 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학업 역량이 50%니까 아무래도 내신 반영률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게 한양대 에리카 같은 학교입니다. 이제 한양대 에리카는 올해죠. 올해 고3 학생들 이제 수시 넣을 때 여기가 이제 최저랑 최고 평균 등급 컷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한 4등급 정도로 올려놓으니까 야, 자소서도 안 쓰지, 면접도 안 쓰지, 그냥 리얼 생기부로만 보는데 내가 4등급이다. 그냥 상향으로 찔러보는 거예요. 그럼 그런 학생들 다 떨어집니다. 싹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어마무시하게 높았는데, 애초에 학교에서 생활 자체를 1학년 때부터 내가 특정 학과에 맞춰서 진행한 친구들은 내신 성적도 대부분 높은 경우도 많고, 두 번째로는 자사고라든지 특목고에서도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요.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는 지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등급 컷이 평균이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생각 못하고 이제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 학교에서 뭐야, 한양대 에리카 그냥
뭐 수도권이어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으로 넣으시는데 생각보다 되게 입결 높습니다. 작년도 커트라인만 보게 되면 진짜 많이 힘들게 되는 거 제 전 영상 보시고 오세요. 그런 분들은 그런 거 다 분석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대학 시험인데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논술 시험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데, 자, 보통 이번 지난 아까 동국대 했으니까 경희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희대 논술 우수자라는 전형으로 학생부 30%와 논술 70%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논술 시험에서 학생부가 뭐 30%,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은 한 30%는 아예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질 반영률이라고 해서 학생이 뭐 2등급부터 4등급까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술 시험만으로 뭐 등급 차이를 엎어버린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와서 학생들이 논술 시험을 많이 보는데, 논술 시험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물론 잘 보면 붙겠죠. 근데 논술 시험이 학교들의 레벨에 따라서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하게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논술 시험뿐만 아니라 여기도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아까 경희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국어, 수학, 가형, 영어, 과학 하나, 이 네 과목 중에 2개 영역이 합이 5 이내여야 됩니다. 뭐 이런 경우라든지, 여기는 이제 아까 제가 짚었던 부분이 자연 계열이겠죠. 그럼 인문 계열 같은 경우 보면 국어, 수학, 가나, 영어, 사회, 과학 한 과목 중 2개 영역이 등급 합이 4 이내 학생들을 선발하겠다. 논술 시험도 마찬가지로 최저 등급이 있는 학교들은 최저를 보고 상향을 넣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최저는 내가 맞출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 학교들을 선택을 해줘서 그 학교에 맞는 논술 시험을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논술 전형이 있는 학교 중에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이 있어요. 올해였죠, 2019년. 올해 처음으로 연세대가 논술 전형에서 논술 100%로만 학생들을 선발했습니다. 자, 근데 경쟁률 보셨나요? 지금 경쟁률 다 나왔는데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보통 강연회 같은 거 나갔을 때는 이제 성균관대학교를 예를 들면서 경쟁률 이야기하면서 논술이 이런 거다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제가 올해 강연회부터는 그냥 연세대학교 경쟁률로 그냥 이야기 진행합니다. 정말 폭발했어요, 폭발. 와, 이렇게 학생들이 그냥 내 수시카드 하나를 날렸을까 할 정도로 진짜 경쟁률이 무슨 40대 1 넘어가고, 어떤 학교는 뭐 1000몇 명 지원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연대 내가 논술 썼다, 붙었다 라고 하면 그냥 전국에서 논술 제일 잘 쓴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그냥 애매하게 논술 실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연대 논술은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 이쌤의 판단이고, 물론 그냥 뭐 상향으로 하나 카드 남는데 써보겠다, 저 연대 논술 기가 막히게 써요 라고 하면 지원하셔도 되겠죠. 근데 이제 보통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적성고사인데, 올해 이제 고2 학생들 2021학년도에 이제 대입을 치룰 학생들이 이제 마지막 세대가 되겠죠. 이제는 역사 속으로 좀 사라질 텐데, 적성고사도 논술이랑 마찬가지로 자체 대학 시험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지금 고대 세종캠과 평택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있는데, 나머지 학교에 이제 9개, 총 11개 학교인데 2학교 빼게 되면 나머지 9개 학교는 일단 수능 최저가 없다라고 나왔고, 여기서 정말 개천에서 욕난다라는 말이 나오죠. 많은 학생들이 이제 논술 시험은 어렵고 교과 내신도 등급이 안 나오고 또 뭐 종합전형 준비도 안 됐다, 근데 수능 점수가 여기 학교가 다 상향이네, 내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 학교 못 가겠네 라고 하는 학생들이 고3 초부터 계속 이 적성고사 준비가 들어가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기말고사 끝나는 시점으로, 그러니까 1학기 기말고사 끝나는 시점으로 많은 학생들이 적성고사 준비가 들어가는데, 사실 이 적성고사도 하나의 큰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보통 적성고사의 꽃이라고 하는 학교가 4학교가 있는데, 가천대, 그리고 삼육대, 서경대, 한성대가 있습니다. 이제 인서울권이라고 해서 묶이는 학교인데, 보통 적성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시 6개 카드를 적성으로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적성 카드로 넣는데, 그랬을 때 이제 상위권 학교로 잡히는 학교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4학교고, 이 4학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박 터집니다, 경쟁률이.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은 박 안 터져요? 아니요, 나머지 학교들도 다 박 터져요. 왜냐면 여기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이제 수도권 인서울 라인이기 때문에 입결도 어느 정도 나오고, 적성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4, 5등급인 학생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그 4, 5등급이 제일 많잖아요,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그 학생들이 이제 가장 도전할 수 있는 수시 카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학교들 중에 이제 뭐 간호학과라든지 보건 계열이 특성화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실제 뭐 3등급 학생들 그리고 3등급 초반 학생들까지도 그 학과 가고 싶어서 지원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고, 보통 적성고사의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수능이 한 70% 정도의 난이도로 유지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실 때 그 정도 감안을 해주시고, 수능과는 다른 출제 유형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성고사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꼭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능만 준비해서는 적성고사 느닷없이 시험 봐서 좀 합격하기는 어렵다. 왜냐면 보통 시험이 다 60분씩 봅니다. 1시간씩 시험을 보고 국어, 수학, 영어를 보는 가천대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국어, 수학, 언어 수리, 국어, 수학을 보기 때문에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는, 뭐 단순 계산만 하면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는 경우가 나와서 얼마나 내가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냐, 그런 판단 능력을 보여주면 되는 시험이니까 준비를 꼭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뭐 간략하게 수시 전형 그리고 대입 이제 다가오는 2021학년도 대입 전형 좀 미리 보기, 또 이제 올해 고2 학생들이 이거는 좀 구분하고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몇 가지 조금 헷갈릴 만한 내용들을 뽑아봤는데, 대학들 제가 다 안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집 요강 나온 것들 다 보면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지금 고2 학생들 아직 많은 거를 변화시킬 수가 있죠. 자, 수시 준비할 때 내가 수시를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는 수능은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다시피 실제 최저 등급을 취하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고, 내가 수시에서 다 떨어졌을 때 남은 전형은 정시, 수능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와 정시는 항상 같이 갖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지, 나는 정시만 팔 거야, 아니야 나는 수시만 팔 거야, 이건 정말 좀 어리석은 생각이다 라는 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쌤과 함께 2021학년도 대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영상 많이 도움되셨나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